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자, 이 시간에도 양도소득세 실수 사례를 하겠는데요. 벌써 12번째 시간이네요. 자, 오늘 사례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사람이 살지 않는 시골주택이 있어요. 시골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됩니까? 하는 건데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래서 다른 주택을 양도시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 자, 여러분이 일반 주택 하나 가지고 있고요. 시골에 살지 않고 있는 시골의 주택이 하나 있어요. 그렇다면 1세대 2주택이 된다는 겁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2009년도 7월에 시골에 있는 A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증여받았습니다. 부모로부터. 연세가 많으신 부모로부터 시골집을 증여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2018년 1월에 B주택을 취득했습니다. 6억에. 그리고 2023년 11월에 한 5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 B주택을 양도했어요. 12억에. 그러면 나는 지금 시골에 있는 그 주택을 증여받은 거고, 그런데 나는 2018년도에 B주택을 사가지고 이걸 5년 가지고 있다가 양도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거는 1세대 1주택, 시골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서 팔고 비과세 신고를 했는데 비과세가 안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김국세 씨는 2018년 1월에 서울 강동구 소지하는 B주택을 6억 원에 취득하고 2023년 11월에 12억 원에 양도를 했습니다. 세금 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시골에 방치되어 있는 주택입니다. 방치되어 있어요. 시골 주택인데 누가 살지 않습니다. 그 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고 본인이 거주하던 B주택을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신고하였으나 시골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B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했다.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시골에 주택이 있는데요. 누가 사용하지도 않아요. 빈집입니다. 빈집. 그래도 주택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비과세를 받았다면 12억 원까지는 1세대 1주택은 12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으니까 비과세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적용을 했기 때문에 세금이 1억 8,900만 원이 이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는 양도할 때 세금이 없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런 1억 8천, 2억 가까이 온 세금을 내려고 하면 얼마나 속이 아프겠냐고요.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는요,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했습니다. 오랫동안 장기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적인 장부의 주택입니다.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수에 포함된다. 공가, 누가 살지 않는 것이지요. 다만 사실상 주거로서 기능이 상실된 폐가입니다. 폐가. 완전히 누군가가 살지 않는데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집이 그냥 기울어졌죠. 완전 폐가입니다. 도저히 주거 목적으로 살 수 없는 경우라면 주택으로 안 본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허름한 주택이라면 차라리 철거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철거해버리면 그냥 대지가 되잖아요. 대지. 땅이 된단 말이죠. 나대지가 되는 거지요. 자, 따라서 공가 상태인 A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김국세 씨는 2주택자, A주택, B주택, 그런 주택, 시골주택하고 B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B주택 양도 시에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시골에 방치되어 있는 주택도 주거로서의 기능이 유지되어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에 해당하면 당연히 주택수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다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미리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절세 팁이 나옵니다. 시골에 방치되어 있는 주택을
다른 주택을 양도, 서울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데 양도 시기는 대금 청산일입니다. 잔금 청산일이기 때문에 대금 청산일 전에 차라리 철거해버려요. 멸실시켜버렸다면 나대지가 되는 거거든. 나대지. 나대지라고 하는 것은 대지 후에 건물이 있는 건 건부지가 되고요. 토지 후에 건물이 없는 건 나대지가 되기 때문에 김국세씨는 양도 당시 1주택만 보유하게 되므로 당연히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울에 주택 하나 있고 시골에 그 허름한 주택이 있다면 주거 목적이 아니라면은 차라리 철거하는 게 좋습니다. 예. 공가라 하더라도 1주택으로 간주해서 서울에 있는 집을 팔게 되면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소득세법 제88조 소득세법 대통령령 시행령 제152조의 4에 주택의 정의가 나옵니다. 주택이라는 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 여부에 관계없습니다. 허가 여부. 무허가 주택도 주택입니다.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가족들이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다. 일정한 그 구조를 갖추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당연히 주택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여러분 공동주택에도요 집주인은 하나인데 세입자도 살고 집주인도 사는 경우가 있어요. 공동주택에 출입문이 따로 있고요. 화장실이 따로 있고 취사시설이 따로 되어 있다면 이것도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주택으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용 용도가 분명하지 않다. 주택으로 사용하는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지 용도가 분명하지 않을 때 공구상에는 주택이라면 주택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공구상 용도로 따르겠다라는 겁니다. 사용 용도가 분명하지 않을 때 공구상 용도, 공구라고 하는 건 공적인 장부의 주거용이다 라고 한다면 주택이란 얘기죠. 업무용이다 그러면 점포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택과 점포는 구분이 된다. 자, 관련 사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노후화되거나 방치된 주택도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조세 심판원에서 나왔죠. 쟁점주택은요 67년경, 자 지금으로부터 57년 전 얘기입니다. 57년 전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용도로 사용 승인, 그러니까 57년 전에 주택으로 사용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실제 주택으로 사용했고요. 그런데 21년까지 쟁점주택의 개별주택 가격이 공시될 뿐만 아니라 2021년 4월 30일 현재 기준시가라고 하는 건 국세청장이 고시한 금액인데요. 기준시가가 7,760만 원으로 확인됐대요.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주택을 촬영한 사진들을 보면 쟁점주택의 주택의 외벽과 내벽 그리고 내부의 문 등이 대체로 온전한 외곽 및 형상을 유지하고 있어서 주거 기능이 유지되고 있다고 본다. 쟁점주택 내부에 위치한 개수대와 선반 등이 부분적으로 훼손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쟁점주택은 이권주택을 양도할 시 주거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이권주택을 양도할 당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그러니까 청구인은 그 주택에 대한 쓸모가 없다. 오래돼가지고 67년도에 사용 승인돼가지고 57년 된 거라 주택으로 기능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과세관청은 주택으로 본다. 주거 기능을 상실한 상태라고 보기가 어려워서 그 주택에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주택으로 인정돼가지고 그 시골에 있는 공가주택과 그리고 서울에 있는 주택을 양도했을 때 주택으로 보아서 1세대 2주택으로 보아서 서울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수원지방법원 판례가 있는데요. 판결 난 게 있는데 원고들이 양도할 당시 이 사건 주택들은 주거용으로 잠재적 기능을 여전히 보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철거가 예정되어 거주자가 그 집이 이제 철거가 예정돼 가지고요. 살고 있던 사람이 모두 퇴거하고 지금 수도라든가 전기가 끊기고 주변에 차단막이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주거 기능이 가능하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외외적으로 시골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완전히 읍면지역에 있는 농어촌 주택에 대한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사인데요. 자,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2005년 1월에 일반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에 시골에 있는 읍면지역에 있는 농어촌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한 몇 년입니까? 한 8년 후에 일반 주택을 양도했다면 이건 비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여러분 일반 주택이 있고 시골의 농어촌 주택 특례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 주택이어야 돼. 농어촌 그냥 시골이 아니라 시골에 있는 주택하고 농어촌 주택하고 달라요. 농어촌 주택 특례에 해당한다면 일반 주택 팔 때 비과세가 된다. 그럼 보세요. 1세대가 한 개의 농어촌 주택을 취득해가지고 3년 이상 보유해야 돼요. 농어촌 주택을. 그리고 농어촌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는 농어촌 주택은 1세대의 소유가 아니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그런데 시골에 있는 농어촌 주택은 취득기간이 2023년 8월 1일부터 내년까지입니다. 2025년 12월 30일 기간인데 이게 아마 올해 가면 또 뭐 2026년까지 이렇게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조세특례 제한법은 해마다 개정되기 때문에 그러나 올해 현재 기준은 내년도까지 농어촌 주택을 사는 사람들은 취득해서 3년 이상 농어촌 주택을 보유했을 때 일반 주택 팔면은 세금을 비과세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해서 농어촌 주택의 요건이 충족돼야 돼요. 뭐냐? 취득 당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의 최한 주택입니다. 예. 그러면 뭐냐? 농어촌 주택 요건입니다. 읍면 지역의 인구가 20만 이하인 지역입니다. 자, 시골의 읍면 지역입니다. 읍면 지역은 인구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20만 이하의 시입니다. 자, 이제 소멸되는 도시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읍면 지역 또는 인구가 20만 이하의 시 지역에 속하는 동지역에 속하는 주택일 것입니다. 이렇게 읍면지기라 하더라도 수도권 지역은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다음에 해당하는 제한 지역인가 수도권 지역. 그러면 여러분 수도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서울 변두리에 있는 외곽도시에 있는 의정부 많죠.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의정부까지는 과밀억제권역이고요. 의정부 지나서 동두천은 성장관리권역입니다. 예. 그런데 수도권 지역의 접정지역 중 경기도 연천군, 저 강원도 연천군, 이거 지엠제트하고 군사 분계선하고 가까운 지역입니다. 인천광역시 옹진군과 광화군은 제외됩니다. 이거는 읍면지역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조의 도시지역. 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용도지역에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지역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도시지역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외외 규정이 있어요. 인구 도시지역인데도요. 인구 감소지역 인구감소지역은 제외된다는 겁니다. 특히 기업 도시개발구역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 중 태안군, 영암군, 해남군은 제외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주택법 규정에 의해서요. 조정대상지역이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그러나 지금은 조정대상지역이 다 해제됐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허가하고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토지를
그 거래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구역이 있습니다. 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구역은 토지 거래를 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건 안 된다는 겁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시골에 있는 농어촌 주택은요, 대지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하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분부터 대지 면적은 요건이 삭제됐습니다. 그러니까 660제곱미터가 대지, 집을 질 수 있는 대지 공간입니다. 대지 면적이 660제곱미터 요건이 삭제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골에 있는 농어촌 주택은 주택 및 부속 토지 취득 당시 국세청 고시가격입니다.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여야 되고요. 한옥입니다. 한옥은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일 때 농어촌 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농어촌 주택은 일반 주택이 소지하는 읍면지역이 아닌 곳입니다. 그러니까 읍면지역에도 일반 주택들이 있는 지역 있잖아요. 농어촌 주택이 아니라. 이런 것이 아닌 곳에 농어촌 주택을 취득할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읍면지역에도요, 도시지역이 있어요. 도시지역. 도시지역에 읍면지역이라 하더라도 도시지역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건 안 된다는 겁니다. 순수한 농어촌 주택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조건이 까다롭죠. 관련 사례 두 번째를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농어촌 주택 특례 대상에는 여기 별도 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포함한다. 자, 이 말은 아버지하고 나하고 별도 세대입니다.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입니다. 별도 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입니다.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0일까지인데 지금 연장돼가지고 2025년 12월 30일까지 기간 중에, 그러니까 내년까지입니다.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하여 일체의 주택,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여, 그런데 증여받은 것도 포함됩니다. 3년 이상 농어촌 주택을 취득해가지고 3년 이상 보유하고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고 있던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 다시요. 내가 일반 주택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 시골에 있는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거나 시골에 있는 농어촌 주택을 누구로부터? 별도 세대원으로부터, 나하고 아버지하고 세대가 다른 별도 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받았을 때 농어촌 주택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일반 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입니다. 내가 일반 주택을 구입하지 않고 시골에 있는 농어촌 주택을 먼저 취득했어요. 시골에 있는 농어촌 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나서 일반 주택을 취득해가지고 양도하는 경우는 과세가 됩니다. 다시요, 달라요. 일반 주택이 아니라 시골에 있는 농어촌 주택을 먼저 취득한 이후에 일반 주택을 취득해서 일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하는 경우는 일반 주택 양도할 때는 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질의의 경우 증여받은 주택이 농어촌 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농어촌 주택을 별도 세대원인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아가지고, 그런데 그 상태에서 이미 나는 일반 주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일반 주택 팔 때는 비과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어촌 주택을 먼저 취득한 이후에 일반 주택을 취득해가지고 일반 주택을 양도하면은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참 1세대 1주택, 시골에 있는 농어촌 주택, 그냥 농어촌 주택이 아닌 공가주택, 시골 그냥 있는 일반 주택, 다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모르고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받지 못하고, 이렇게 서울에 있는 주택은 6억에 사가지고 12억에 팔았다. 6억을 벌었다 하더라도 세금을 한 2억 가까이는 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충분히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사람이 살지 않는 시골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돼요. 다른 주택을 양도 시에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 그리고 제가 일반 주택을 취득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골에 있는 농어촌 주택의 요건에 충족하는 농어촌 주택을 사가지고, 농어촌 주택은 몇 년 이상 보유해야 됩니까? 3년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는 비과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자, 혹시라도 의문사항 있고 질문사항 있으시면 여러분 댓글에 올려주시면 여러분 늘 그 사례를 가지고 또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